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인도 열차 참사 관련한 정보입니다. 지난 2일 인도 오디샤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지 당국이 공식 사망자 수를 288명에서 275명으로 정정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비롯한 현지 매체가 오늘 새벽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시신이 2번 집계된 것으로 확인돼 수치를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열차에 남은 생존자는 모두 구조한 상태고요. 부상자는 1,175명, 이 가운데 79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이번 사고 원인으로 신호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장관은 교통신호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모레까지 선로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में जो चेंज किया जिसके कारण ये दुर्घटना हुई जिसने भी किया जो भी इसके कारण है वो इन्वेस्टिगेशन से निकलेगा। 인도의 철도 신호는 대부분이 용무원이 직접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동이군요. 예, 이 사고가 직원 실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오래된 선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셨을 거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애도 메시지가 또 이어지고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비극적인 열차 사고에 깊이 비통하고 슬프다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각각 애도를 전했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보상자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모습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번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탱크 앞에 선 젊은이 매우 유명한 사진이죠. 네. 1989년. 그죠. 예, 1989년 중국 베이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던 테난먼 민주화 시위.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가 벌써 34주년 정도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올해가 테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데 홍콩 경찰 수천 명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면서 체포와 연행을 잇따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콩 명보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번화가인 코즈 웨이베이 한 백화점 앞에서 군소 야당인 사회민주연선의 이 찬 포잉 주석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찬 주석은 당시 작은 LED 촛불과 2송이의 꽃을 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즉시 그를 붙잡아서 경찰차에 태워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 홍콩 기자협회장이 경찰과 한동안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차에 실려갔고요. 네. 한 사회운동가는 산책을 하다가 경찰에 검문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집회 참석한 시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那我觉得自由是争取而来的，而不是我们现在可以这样讲话，都是就是有钱人这样争取。那我们觉得要记住这个历史，就是。 근데 이렇게 홍콩에서 유독 이런 연행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본토에서는 워낙에 삼엄한 경비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듬해인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저녁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수십만 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열려왔죠. 예, 그러다가 2019년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벌어진 후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당시 홍콩 경찰이 30여 년 만에 추모 집회를 불허했고요. 코로나 봉쇄가 풀린 올해 집회 규모가 커지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홍콩 경찰은 대테러 부대원 등 5천 명 이상의 경찰관이 홍콩 주요 지역에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는 거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와이 한번 가볼까요? 미국 하와이 카일루아코나의 한 항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물에 배가 아니라 웬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 있어요. 황당하게도
내비대로 밤길 운전을 하다가 지금 빠진 겁니다. 아니 내비 안내를 따라갔는데 저렇게 물에 빠졌어요? 예,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요. 운전자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GPS 안내를 따르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큰 웅덩이를 지나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머나. 사실 거기가 바다였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지점을 찾아서 내비를 따라갔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경험담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내비 너무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욱 이상한 건 말이죠.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불과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쌍의 관광객이 내비를 따라가서 운전을 하다가 또 이 항구에 빠진 거예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항구를 향해 곧장 달려가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다 이 내비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었던 겁니다. 와, 아니, 저는 내비게이션에 엄청 의지하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사고로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이건 거의 무슨 공포영화 소재로 쓰일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내비가 귀신에 울린 것 같죠. 그러게요. 이 내비게이션이 왜 운전자들을 바다 안으로 안내했는지 아직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면허 딸 때 배우잖아요. 내비대로 운전하면 편하긴 하지만 도로 표지판, 주변의 지형지물 잘 보면서 주의하는 자세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클리프 다이빙 대회가 열렸는데요. 저렇게 아찔한 높이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리는 선수들의 모습에 이 관객들의 탄성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아까 저기 지금 올라선 거잖아요. 네. 저는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밑에 개미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30m 가까운 높이에서 뛰는 걸 하이다이빙이라고 하거든요. 낙하 속도가 거의 시속 100km에 달해서 일반적인 다이빙보다 부상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와. 하지만 다들 거침없이 지금 러브다이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을 비틀거나 앞뒤로 막 회전하면서 막 아름다운 퍼포먼스까지 막 보여주고 있어요. 와, 여기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네.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신기합니다. 멋있어요. 네, 이 아찔한 스포츠를 3초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왠지 지금 알 것 같죠? 네. 지난 2009년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스위스,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를 돌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다이빙 선수들이 해마다 명장면을 탄생시키면서 인기 대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이다이빙이 보다 대중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보기엔 좋은데 저는 사실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도 한번 열린다 그러면 보고 싶네요. 이용조 캐스터 할 수 있어요? 저는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